제목 이더리움 테스트넷 머지 첫 단계 완료. ETH 선물 적정 가치 $2,815. 이더리움 테스트넷 콜리의 머지이 제대로 진행되면 11일 예정된 컨퍼런스 콜에서 벨라트릭스의 폭 및 메인넷 머지의 잠정 TTD를 설정할 전망이다. 5일 이더리움 개발자팀 데이코는 트위터를 통해 8월 18일 해당 TTD 설정을 유지할지 아니면 변경할지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되면 콜리와 프라터 머지 다음 단계는 8월 6일에서 12일 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리 업그레이드다. 파리 업그레이드는 실행 레이어인 콜리의 작업 증명을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서 코인니스는 이더리움 테스트넷 콜리와 프라터 머지의 첫 번째 단계인 프라터 비콘체인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고 전한 바 있다. 벨라트릭스가 활성화되면 콜리와 프라터 머지 다음 단계는 8월 6일에서 12일 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리 업그레이드다. 파리 업그레이드는 실행 레이어인 콜리 작업 증명을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콜리 테스트넷의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는 8월 4일, TTD는 8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콜리의 머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는 9월 19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핀볼드는 암호화폐 데이터 회사 카이코 데이터를 인용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평균 거래 수수료가 약 $3로 2020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 보도했다. 핀볼드는 낮은 수수료가 디파이, NFT 등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9월로 예정돼 있는 이더리움 머지가 진행되면 네트워크 수요가 급증,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고 수수료 역시 상승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와서 헤이즈가 개인 미디엄을 통해 페리비트 기준 내년 3월 31일 만기 이더리움 선물의 적정 가치를 $2,815로 책정했다. 그는 최근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 부담을 느낀 미 연준이 향후 금리를 다시 인하하고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연준의 정책 방향 및 이더리움 머지 성공 여부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내년 3월 말 만기 ETH 선물 적정 가치를 $2,815로 매겼다. 4일 기준 해당 선물 계약은 $1,587에 거래됐는데 이는 그가 매긴 적정 가치 대비 44%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그는 ETH 머지에 따른 잠재적 상승 가능성을 보고 좀 더 위험을 감수하고자 2022년 12월 만기 ETH 콜옵션을 $3,000 행사가에 매수했다며 현물 ETH도 더 많이 매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목 암호화폐 약세장 NA 기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소재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스마트 최고 경영자 저스틴 하츠만이 인터뷰를 통해 인수합병은 흥미로운 일이고 우리는 현재도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위기가 닥친 지금이야말로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캐나다에서 인수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암호화폐 하락장일수록 더욱 투자해야 한다. 비트코인 잠재력 여전히 높다. 캐나다 억만장자 유명 기업가 케빈 오리어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가 두 자릿수 하락을 겪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암호화폐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20%에서 시작해 23%까지 늘고 다시 16%로 떨어졌다. 우리는 극도의 변동성을 활용해 BTC, ETH, 솔, 매티크, 파워 등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렸다. 장기간 투자할 계획이라면 지금 포지션을 추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암호화폐 자산군은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없다. 진짜 문제는 기관 투자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며 현재 그들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과 제이미 더글라스도 8월 크립토 전망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지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7월 기준 100주 이동평균지수와 비교해 사상 최대로 할인된 가격에 도달했다. BTC는 8월 초 고점보다는 대폭 하락했으나 지난 2020년 3월 저점보다는 가격이 5배나 높다. 이는 BTC의 잠재력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울러 BTC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같은 거시 경제 영향으로 인해 주식이 아닌 미국의 채권 시장, 금, 석유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는 최근 투자자들이 시장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데일리호들은 메이저 암호화폐를 만에서 10만 개를 보유한 상어들이 시장 랠리에도 불구하고 어스드크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랠리에 대한 불신과 매수를 꺼리는 일명 걱정의 벽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에서 3주 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코인 가격이 대체로 반등했음에도 상어들은 가격 랠리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목 파라과이 전력청 대통령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 외 파라과이 전력청 대통령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 파라과이 전력청이 마리오 압도 대통령의 국가경제팀의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법령 조안을 제출했다. 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력청 청장 펠릭스 소사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통과된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채굴자에게 공업용 요율보다 겨우 15%밖에 높지 않은 요율 상한선을 적용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파라과이 상원은 지난 7월 14일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채굴자는 잉여 에너지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파라과이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회사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최종 발효된다. 코소보 최대 6개월 암호화폐 채굴 금지. 코소보 정부가 에너지 부족 문제를 이유로 암호화폐 채굴을 최대 6개월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비트코인.com은 코소보 정부는 다음 주부터 가정과 기업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 금지 등을 포함한 에너지 특별 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코소보 정부는 지난 1월에도 같은 이유로 암호화폐 채굴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 중앙은행 소매용시 BDC 테스트 시작.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이 소매용시 BDC 연구를 파일럿 테스트 단계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매용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파일럿 테스트는 민간의 참여로 소매용시 BDC의 효율성과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 수립과 CBDC 설계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태국은행은 앞서 소매용시 BDC 프로젝트와 더불어 기업과 함께 소매용시 BDC 개념 증명 연구를 진행 중이다. 태국은행 부총재는 이와 관련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소매시 BDC를 미래 금융 시스템의 기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뉴욕주 법무부 암호화폐 기업 내부 고발 시스템 구축. 미국 뉴욕주 법무부가 암호화폐 기업의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이를 내부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부 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암호화폐 사기를 당한 투자자나 위법 행위를 목격한 내부 직원이 익명 네트워크인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익명성은 보장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셀시우스, 보이저, 앵커 등의 인출이 일시 중단되거나 계정이 동결된 이용자의 피해 신고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루나 사태 계기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 재검토. 싱가포르 금융당국과 테라 사태를 계기로 현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마스 측은 싱가포르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문제를 지적한 의회 질의에 대해 다른 암호화폐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결제 토큰으로 간주되는 기존 규제 방식이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마스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회는 현재 싱가포르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자금 세탁 방지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 특유의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허점이 있다는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마스 측은 마스는 향후 수개월 내에 검토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업계와 상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목 코인베이스 세 번째 집단 소송 피소. 원고 측 무담보 채권자 간주 발언 책임져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세 번째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5일 비즈니스 와이어에 따르면 세 번째 코인베이스 집단 소송 원고는 작년 4월 14일에서 올해 7월 26일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들이다. 지난 5월 코인베이스가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회사 파산 시 고객은 무담보 채권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하여 클래스 A 보통주 주가가 26% 넘게 하락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글로벌로 펌프라가 이글 & 스콰이어는 코인베이스는 회사 운영,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로펌은 10월 3일까지 집단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대법원의 플랫폼 이용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두 건의 소송 중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해커에게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 이로 인해 손실된 3만 $1,000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120만 규모의 도지코인 경품 행사를 개최하는 중 참가자에게 암호화폐를 매입 혹은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캘리포니아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법원에 중재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하급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거래소는 대법원에 긴급 개입 및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 한편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로미스 의원실 직원이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의 모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바이낸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세크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를 두고 집행에 의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세크는 CFTC와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회 의원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의원들은 CFTC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크는 포브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제목 코인고스트 투명한 코인 문화 형성 위한 신규 서비스 코인블라인드 출시. 블록체인 포털 코인고스트가 신규 서비스 코인블라인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코인블라인드는 업계 종사자나 코인 투자자들의 생생한 리뷰를 담는 익명 게시판 서비스로 투명한 코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여 지속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코인고스트 관계자는 신생업계로 취급받는 코인 NFT의 실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SNS와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오히려 선한 시너지가 발휘되는 긍정적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코인 NFT 업계 또한 양지로 나오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코인블라인드는 업계 대중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코인고스트는 3분기 내 코인고스트와 코고스쿨의 통합, 지갑과 더불어 유저 간 자유로운 NFT 거래가 가능한 NFT 온라인 갤러리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제목 베어마켓 랠리 펀디엑스 vs 파일 코인 트렌드. 출처 필레코인 트위터. 최근 암호화폐 약세장 속에서 펀디엑스와 파일코인이 랠리를 기록하면서 서서히 투자자 사이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일부 투자자는 펀디엑스가 암호화폐 시총 100인 이내에 포함된다면 $20 선을 돌파할 가능성까지 기대하며 강세 전망을 보이는 상황이다. 펀디엑스와 파일코인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펀디엑스 vs 파일코인. 언급량 추이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간 펀디엑스는 54회, 파일코인은 78회 언급됐다.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펀디엑스 vs 파일코인.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펀디엑스의 이미지는 긍정 30%, 부정 40%, 중립 30%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상승세 보이다, 쉽다, 칭찬하다, 실용성 높이다, 눈 뜨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부족하다, 위험성 높다, 만만하지 않다, 시끄럽다,
힘들다, 어렵다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급등하다 단 하나이다. 파일코인의 이미지는 긍정 71%, 부정 24%, 중립 5%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긍정적과 명문, 가치 진이다, 기쁘다, 기능 다양하다, 주목받다, 다양한 기능, 비중 크다, 새로운 기능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금품, 무시하다, 잘 모르다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바라다가 있다. 펀디엑스, 파일코인 관련 주요 이슈. 펀디엑스 개발팀은 확장성과 탈중앙화 생태계 구축 역량에 주목하여 지분증명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펀디엑스 체인은 포스와 함께 토큰 홀더가 결정하는 기능을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펀디엑스 토큰 중 약 90%는 ERC20 토큰이며 10%는 펀디엑스 체인이 가버넌스 참여와 블록, 보상을 위해 위임한 토큰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는 파일코인과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혁신연구소가 협력 관계를 체결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 협력은 탈중앙화 기술의 지식 활용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걸음이다.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측이 탈중앙화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정보를 보존할 예정이다. 펀디엑스, 파일코인, 오늘의 시세는 8월 5일 오후 12시 12분 코인마켓캡 기준 펀디엑스의 시세는 전일 대비 2.97% 하락한 0.647달러이며 파일코인의 시세는 0.18% 하락한 8.25달러이다. 제목 비트겟 트레이딩 파티 1라운드 개최, 이비트시 및 다양한 리워드 제공.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겟이 트레이딩 파트 1라운드 개최를 알렸다. 참가 혜택으로는 EBTC 및 서스드트, BGB 에어드랍이 리워드로 제공되며 해당 대회는 8월 6일에 종료된다. 비트겟 공지에 따르면 참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3가지 방식의 리워드가 준비되었다. 리워드 A는 참가자들을 위한 리워드로 이벤트 기간 동안 선물 거래량이 10만 어스드트 이상인 사용자에게는 100 어스드트 증정금 및 100BGB 에어드랍을 지급하며 해당 리워드는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된다고 전했다. 리워드 B는 수익금 상위자들을 위한 리워드로 이벤트 기간 동안 선물 거래량이 50만 어스드트 이상인 상위 3명의 참가자에게 3,000 어스드트, 2,000 어스드트, 1,000 어스드트가 차례대로 지급된다. 리워드 C는 거래량을 채운 참가자들을 위한 리워드로 이벤트 기간 동안 선물 거래량 10만 어스드트 이상인 참가자는 거래량 비율에 따라서 EBTC를 분배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최근 업그레이드된 비트겟 친구 초대 이벤트를 통해 친구를 초대하여 친구와 함께 거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친구 초대 이벤트에서 사용자는 친구를 초대하고 친구가 KYC 인증을 완료할 때마다 사용자와 친구 모두 10BGB의 초대 리워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리워드는 제한 없이 지급된다. 추가로 초대받은 친구가 입금 및 거래 미션을 완료하면 초대한 사용자에게 10어스드트 증정금이 지급되며 이는 최대 500어스드트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번 트레이딩 대회는 어스드트 선물과 코인 선물 모두 허용된다. 선도적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비트겟은 전 세계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거래 및 제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비트겟의 어스드트 선물 유동성은 세계 랭킹 3위 내에 자리해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50여 국가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겟은 스포츠, e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브랜드 평판을 누리고 있다. 작년부터 유벤투스 FC, PGL 메이저, 팀 스피릿, 갈라타사라이 SK 등과 같은 정상급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잇따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겟은 사용자의 자산 안전을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보호 펀드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펀드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보안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6,000 PTC와 8천만 어스드트 등으로 초기 구성되었다. 비트겟은 해당 펀드가 사용자와 비트겟 거래 플랫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30일, 투심 소폭 개선, 공포 단계는 지속.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투자 심리는 전날에 비해 소폭 개선된 모습이다. 5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31을 기록했다. 투심이 소폭 개선됐지만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 시간 5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2,669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42% 하락한 수치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330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1.4% 수준이다.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제목 한 6월 경상수지 56.1억 달러 흑자 1년 전보다 31.2억 달러 감소. 지난 6월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원자재 등 수입 가격 상승으로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30억 달러 이상 줄었다. 6월을 포함한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일단 하늘의 전망치를 넘어섰는데 대중국 수출 감소 추세 등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체 500억 달러 흑자 달성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5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누적 흑자는 247억 8천만 달러로 하느니 지난 5월 예상한 210억 달러를 웃돌았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해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고 5월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2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6월 흑자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32억 2천만 달러 감소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39억 6천만 달러 적은 35억 9천만 달러에 그쳤다. 수출이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9.1% 늘었지만 수입 증가 폭이 수출의 2배를 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6월 통관 기준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28.9% 불었다. 원자재 중 석탄, 원유, 석유 제품, 가스의 수입액 증가율은 각 189.0%, 53.1%, 27.7%, 27.4%에 이르렀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액도 13.7% 증가했다. 더구나 수입 증가 폭은 대중국 수출 부진 등 탓에 축소되는 추세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로 6월 통관 기준 중국 수출액은 1년 전보다 0.8% 뒷걸음쳤다. 서비스 수지는 4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지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5억 3천만 달러 줄었다. 서비스 수지 가운데 특히 운송 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11억 2천만 달러에서 16억 5천만 달러로 5억 3천만 달러 늘었다. 6월 선박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년 전보다 30.0%나 오르는 등 수출 화물 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역 완화 등의 영향으로 여행 수지 적자액은 지난해 6월보다 2억 달러 많았다. 본원소득 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2억 1천만 달러 커졌다. 증권 투자 배당 수입 증가에 따라 배당 소득 수지 흑자가 16억 9천만 달러에서 21억 1천만 달러로 4억 2천만 달러나 늘어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0억 6천만 달러 늘었다. 직접 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38억 1천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8억 3천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 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23억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14억 5천만 달러 감소했다. 제목 지난 24시간 거래량 순위 트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 8월 5일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트렌즈닷컴의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암호화폐는 테더로 나타났다. 이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글로벌 골드, 바이낸스 USD가 각각 2에서 5위를 차지했다. 출처 코인트렌즈닷컴 트위터 코인리더스. 제목 우크라 전쟁 전으로 돌아간 국제유가. 국제금값은 온스당 1,800달러 회복. 미국 텍사스주 미들랜드 유전의 원유 펌프 국제유가가 4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위축 전망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 떨어진 88.50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WTI 종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지난 2월 10일 이후 처음이다.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10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7시 43분 현재 배럴당 2.8% 떨어진 94.0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3.20달러까지 떨어져 2월 21일 이후 최저가를 터치했다.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경기 침체 내지 경기 둔화 공포가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초래되면 에너지 수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미 연방준비제도에 이어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도 이날 27년 만에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향후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외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제 금값은 미 달러 가치와 미 국채 금리의 하락에 힘입어 온스당 1,8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4% 오른 1,802.50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제목. 내파적 발언 쏟아내는 미 연준 인사들. 김칫국 미리 마시지 마라. NYSE 입회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더의 모습보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당국자의 매파적 발언이 이날도 이어졌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4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진전을 이뤘다고 확신하기 전에 몇 달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연준의 신호의 랠리를 보인 것과 관련해 약간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더들리 전 총재는 연준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슬랙의 규모나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며 연준이 또 한 번 0.75%포인트가량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준의 대표적인 내파 인사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3일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추가 금리 인상을 내다봤다. 블러드 총재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우리는 3.75에서 4%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총 1.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이날 1995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6회 연속 인상이다. 잉글랜드은행은 영국이 올해 4분기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했고 인플레이션은 13%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침체를 예상하면서도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음 날 예정된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다. 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5.68포인트 하락한 32,726.8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3.23포인트 떨어진 4,151.94를 나타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2.42포인트 오른 12,720.58로 장을 마감했다. 제목. 지난 24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비트코인 1위, 리플, 이더리움, 카르다노 뒤이어. 8월 5일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트렌즈닷컴의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나타났다. 이 리플, 이더리움, 카르다노에이다가 각각 2에서 4위를 차지했다. 5위 10위에는 솔라나, 테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시바이누, 옵티미즘, 바이낸스 코인과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출처 코인트렌즈닷컴 트위터 코인리더스. 제목. 미 6월 무역 적자 6.2% 역대 최대 수출에 석 달 연속 감소.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에너지 제품 수출 급증에 힘입어 상당폭 개선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796억 달러로 전월보다 6.2%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3개월 연속 감소세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 6개월 사익 최저치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00억 달러도 하회했다. 수출이 1.7% 증가한 2,60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무역 적자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상무부에 따르면 천연가스 제품 수출은 전월보다 16억 달러, 식음유 제품 수출은 9억 달러 각각 증가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후 여러 나라가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체품으로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을 늘린 영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수입도 3,40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5월보다 0.3% 감소했다. 이중 자동차와 차, 부품 수입이 27억 달러 급감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표인 대중국 무역 적자는 전월보다 47억 달러 증가한 369억 달러로 집계됐다. 큰 폭의 무역 적자 감소는 미 국내 총생산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분기 전체 GDP를 3.2%포인트 끌어내렸던 무역 적자는 2분기 들어 크게 개선돼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